안녕하세요. 이론 총정리도 이제 끝나가네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30 며칠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0 며칠이면 하루에 한 문제씩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밴드에다가 마지막으로 꼭 그 시험에서 출제 확률이 높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부터 아마 순서대로 이제 매일 하나씩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의 일요일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30문제 정도 풀어보시면 그 정도면 내 실력을 아마 테스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딱 만들면서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세법 1번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면서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마무리 하실 때는 스스로 그냥 이거는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확신에 차서 공부를 하신 게 좋아요. 그러면 진짜 시험장에 가면 맞출 수 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런 마지막 이제 국세편인데,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부터예요. 종부세부터인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특이한 게 다른 시험에서는 아예 시험에 안 나와요. 지금까지 거의 없어요. 나오는 게. 중개사 시험에서만 오로지 시험에 나온다 보니까 출제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 난이도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아주 쉽게 내버릴 수도 있고 아주 어렵게 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난이도가 가늠이 안 되는 부분이 이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주로 요즘 나오는 건 2문제씩 이렇게 출제하고 있는데, 원래는 범위로 봐서는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돼요. 그런데 2문제를 내요. 그래서 범위가 얼마 안 돼. 범위가 얼마 안 되는데 2문제를 낸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낸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세세하게 내니까. 그러니까 흐름만 파악하면 안 되고 약간 들어가셔야 돼요. 주변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보이고 있는 데만 정리해 가지고는 문제를 못 풀어요. 안 보이는 거, 이 속에 들어있는 것도 끄집어 낼 줄 알아야 종합부동산세가 풀려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시험에 문제를 낼 때 이 종합부동산세에서 문제를 먼저 총칙의 문제, 총론 문제를 2문제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다가 종합부동산세를 갖다 넣어버려요. 그러면 그 총칙도 약간 어렵거든요. 총칙 어렵고 종합부동산세가 어려우니까 앞에서 4개 정도 어려워요. 앞에서 4문제 어려우면 문제 풀다가 이제 열이 좀 받아. 열이 받기 시작하면 답이 안 보여. 아무리 쉬운 것도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부분에 종부세가 나왔을 때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문 읽으실 때 좀 난해도 그 기본 가장 중요한 틀을 가지고 풀면 풀려요. 가장 중요한 틀. 그리고 이제 그 틀을 잡을 수 있는 게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것은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은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이 뭔지, 이걸 먼저 잡으셔야 돼요. 과세 대상물.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건 여기서요. 지금요, 토지, 건축물, 주택 3개. 이 3개 중에서 어디는 대상이고 어디는 아닌지 OX 동그라미 연습만 하면 돼요. 요게 종부세 2문제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이 2줄 정도 또는 3줄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4줄 정도 나왔어요. 이 안에서만 4줄. 그러면 총 10줄이 나오는데 10줄 중에서 여기에서만, 이 한 표에서만 4줄이 시험에 출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을 잡아놓으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이제 가보죠. 종합부동산세는 먼저 어디서부터 날라오면 이렇게 날라와, 이렇게 넘어와요. 그럼 무슨 세 대상에서 종부세로 넘어온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재산세 대상 중에서, 그 중에요. 그러면 재산세 대상이 총 몇 개라는 걸 알아야죠. 재산세 대상은 5개. 그 중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 뭘 물어봤냐면 여기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세 과세 대상물 중에서 이 중에서 부동산이라고 보이는 건 몇 개인가요? 3개. 5개 얼른 생각해 봐요. 그냥 지금 이렇게 딱 할 때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야,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 중에서 부동산 아닌 것은 선박, 항공기. 그럼 2개 빼면 토지, 건축물, 주택만 요게 부동산이에요. 그럼 이 3개가 토지, 건축물, 주택 이 3가지 과세 대상물이 재산세로 넘어올 때 종부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속에는 어떤 게 들어오냐 이거예요. 재산세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이 중에서 어디 거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할 때 재산세 중에서 여기에서 세율이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전부 종부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혹시 재산세 대상 중에서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게 어떤 거예요? 이 문제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재산세 문제에서 다음 중에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걸 찾아라 그러면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주택 요 3개죠. 그러면 이 3가지가 재산세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니까 초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것들은 전부 무슨 세 대상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인가? 종부세. 자, 그럼 되죠. 여기다 그냥 동그라미 치면 돼 이렇게.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작년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틀리죠? 분리과세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된다고 작년에 시험 문제를 물어봤던 거예요. 이렇게 지문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 토지라는 것은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만 대상이고 분리과세 토지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것까지 됐으면 이제 올해는 이제 여기를 안 물어봐. 이미 작년에 이거 써먹었잖아요. 이미 작년에 써먹었으니까 이미 한 번 써먹었으면 써먹은 것보다 위 걸 써먹겠는가 밑에 걸 써먹겠는가? 밑에 거. 자, 그럼 이제 해석했죠. 이번에는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다, 대상은 아니다. 아니다. 이제 이걸 물어볼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도 공장으로서든 건물이든 사치하는 건물이든 일반 건물이든 이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헷갈리게 낼 때 이렇게 내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냐면 상업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봐요. 이제 이렇게 문제를 약간 밑에 있는 걸 끄집어내 가지고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면 안 되냐면 재산세에서 건축물 그러면 땅하고 건물을 합친 개념이다. 건물만의 개념이다. 그렇죠. 건물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만이니까 건물 및 토지는 이러면 거기서 토지는 영업활동이니까 별도합산이잖아요. 그래서 상가 밑에 있는 땅은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위에 건물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건물 및 토지는 이렇게 딱 써놓고 헷갈리게 살짝 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상가, 건물은 건물 위에 있는 지금 우리 앉아있는 학원 이 건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 건물 밑에 있는 땅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작년에는 분리과세가 아니라고 물어봐서 올해는 건축물을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제 건물 밑에 있는 땅은 어떻게 하면 종부세 대상이에요? 요건 이미 작년에 시험 문제를 내버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된 거예요. 여기서요. 이 지문에서 납세 의무자 지문에서 작년에는 이 지문과 요 지문 2개를 냈어. 2년 전에 여기를 냈어. 주택을 냈어. 그럼 주택을 냈으니까 그 다음에 예상은 반드시 뭘 예상을 했어야 된가? 토지. 됐죠? 그러면 토지를 다 내버렸어 이제. 토지를 내버렸으면 이제 낼 게 없으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 다시 원위치. 그럼 이제는 다시 또 뭘 물어보고? 주택을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택은 이제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요.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고급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틀렸죠? 모든 주택인데 재산세에서 주택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재산세에서 주택이라는 건 누구를 포함한다라는 얘기인가? 그렇죠. 고급 주택을 포함하다 보니까 고급 주택일지라도
고급 주택일지라도 재산세에서는 세율이 비례세율이다, 초과 누진세율이다. 초과 누진세율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재산세에서 물어볼 때 고급 주택은 비례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요 지문이 나와도 풀어내셔야 돼요. 재산세에서 주택은 일반 주택이든 고급 주택이든 상관없이 그냥 주택으로 봐가지고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결해줘요. 그럼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이제 종부세는 어디에서 종합부동산세로 넘어와라 그랬는가? 재산세에서. 그럼 재산세에서 종부세로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은 무슨 세도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종부세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라고 하면은 종부세 납세 의무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재산세를, 나는 재산세 낸 사람이다. 그럼 주택분 재산세 낸 사람이면 나는 당연히 무슨 세도 내야 된다. 종부세. 종부세도 내야 되는데 이제 정부가 세금을 계산할 때 내야 되는데 그 다음 단어가 여기란 이야기예요. 이제 과세 표준을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을 때 상황에 따라서 빼주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빼가지고 이분들에게 세금만 안 내게 만들어주는 거지 납세 의무자는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하고 과세 표준하고 관계를 정확히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다시요. 종부세 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누가 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라는 이야기인가?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었던 사람이 종부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지문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지문을 과세표준 공부하고 나면 1세대 1주택인 개인이면 세금 계산할 때 얼마를 빼줘라 그랬는가? 12억 빼라.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러면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얼마를 초과한 사람 그렇게 말해버린가? 12억을 초과해서 소유한 자 이래버린다는 이야기. 그러면 틀려버린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 주택분 재산세에 납세 의무가 있었던 사람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 이렇게 화살표에서 누구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종부세 납세 의무도 있습니다. 납세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바로 연결을 쭉 하셔야 돼. 주택분 재산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무슨 세도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종부세도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데 세금을 계산할 때만 금액을 일부씩 빼주다 보니까 안 내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 풀 때 훨씬 수월해요. 자, 이제 주택은 이제 끝냈어요. 이제 토지로 가보죠. 그럼 앞에서 과세 대상 중에서 토지는 재산세에서 토지는 몇 가지로 구분하는데? 3가지. 자, 3가지로 구분했죠. 이 3개 중에서 종부세 대상으로 넘어오는 거 몇 가지? 2가지. 무엇과 무엇? 종합합산, 별도합산. 됐죠, 이제? 종합합산, 별도합산 토지는 종부세 대상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재산세 토지분 고지서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재산세 토지분 고지서는 토지 하나하나 따로따로 고지서가 나오든가요? 묶어서 나오든가? 자, 묶어서 나온다? 따로따로 나온다? 묶어서. 그러면 묶어서 나오는데 그 고지서 한 장에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라고 구분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어요. 그러면 3가지가 한 장으로 묶여 있어. 3가지가 한 장으로 묶여 있죠. 그런데 전체 세금, 그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땅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종합 별도 합산이라 해서 묶어서 한 장의 고지서로 금액을 토탈로 써서 고지서가 날라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럼 종부세는 그중에 종합합산, 별도합산만 대상이고 분리과세는 아니요. 분리과세는 아니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청으로 넘겨줄 때, 자료를 넘겨줄 때 모든 토지의 자료를 넘겨주겠는가? 종합과 별도만 넘겨주겠는가? 그렇죠. 종합과 별도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과 별도만 넘겨요. 그런데 토지는
주택은 일부 주택만 넘겨주는가? 모든 주택을 넘겨주는가? 그렇죠. 이제 알겠죠.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 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청으로 모든 자료를 넘겨줘. 그런데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과 별도 대상 토지만 국세청으로 넘겨줘. 그러면 원래 내가 분리과세 토지인데 이게 일처리가 잘못돼 가지고 종합합산으로 처리돼서 재산세가 부과됐더라면 그것도 종부세 대상으로 일단 통보가 돼버린가 안 되는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내가 종부세를 줄이려면 토지 중에 종부세를 줄이려면 국세청에다 항의를 해야 되는가? 지방에다 항의한가? 그렇죠. 지방에 항의해가지고 지방에서 국세청으로 넘겨줄 때 정확하게 바꿔서 넘겨주게끔 만들으셔야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따로따로 자료가 국세청으로 넘어오니까 누적이 돼. 그것만 따로 누적이 돼. 그래서 그 자료만 누적해가지고 거기서 종합합산 토지는 얼마가 넘으면 종부세 물리겠다고 딱 규정을 정해놨는가? 5억 초과. 여기는 5억 원을 초과한 자만 종부세를 물리겠다고 딱 기준을 정해놨어. 이거는 기준이 금액 기준을 종합합산 토지는 얼마가 넘은 사람만 세금 물리겠다. 5억이라고 말하면 안 돼. 작년에 5억 이렇게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5억인 자는 종부세 낼 필요가 없는 거. 5억을 초과한 자. 반드시요. 여기까지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의 토지를 가진 사람도 그 자료만 국세청으로 넘어오니까 그것만 다 누적해가지고 그 대상이 얼마 넘은 사람만 종부세 물리겠다. 80억 초과. 80억을 초과한 자에게 종부세를 물리겠다. 그런데 주택은 일부 주택만 넘어가는가? 모든 주택이 넘어오는가? 모든 주택이 넘어오니까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의 자료는 국세청으로 전부 넘어와서 국세청에서 나중에 세금을 계산할 때 일부씩 빼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빼는 금액이 달라. 빼는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도 얼마라고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당연히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납세 의무자까지 연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과세 표준을 가는 거예요. 세금을 계산할 때 주택에 대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자. 그럼 여기서 1세대 1주택을 정의할 때 만약에 내가 집 하나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그걸 집으로 본다, 집으로 안 본다. 여기서는 주택수를 잘 봐야 돼, 이제. 이 주택수 계산을 정확히 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은 그 중에 한 사람 집이다, 각자 집이다. 각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이제. 하나의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각자 집이다, 한 사람 집이다. 각자 집이다. 각자 집이다. 여기서 많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한 사람 집이다, 각자 집이다. 그래도 각자 집이다. 그래도 각자 집이에요. 부부가 공동 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에서는 각자 집이야. 그러다 보니까 집 하나를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이다, 1세대 2주택이다. 1세대 2주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이 돼버리면 그때는 12억을 빼는 게 아니라 각자 얼마씩을 뺀다? 9억씩을 뺀다. 그럼 각자 9억씩을 빼다 보니까 우리 집이 지금 20억짜리요. 부부가 집이 공동명의로 있어. 50%씩. 그러면 내게 10억이고 배우자 거 10억이요. 그럼 내 거 10억에서 얼마를 빼고? 9억. 배우자 거에서 9억. 그럼 각자 1억씩에서 1억씩으로 계산하면 되죠. 그런데 20억짜리를 혼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20억짜리를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20억에서 얼마를 빼고? 그럼 얼마? 8억. 그럼 갑자기 소름 끼치네요. 아니 20억짜리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각자 1억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되는데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8억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돼. 이것도 세율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율은 비례세율이다, 초과 누진세율이다.
초과 누진세율이요. 금액이 2주택 이하가 2주택이 하면 1주택이잖아요. 1주택이었을 때는 0.5에서 2.7%까지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이요. 초과 누진세니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액이 더 엄청 세금이 커져. 이런 집 한 채를 혼자 가지고 있을 때는 12억밖에 안 빼주네. 그런데 1세대 2주택이면 9억을 빼주네. 그럼 공동 명의일지라도 각자 계산하니까 얼마씩을 빼라냐인가? 9억. 그러면 20억짜리를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한가요? 공동 명의가 유리한가? 공동 명의가 훨씬 유리하죠. 공동 명의 유리해. 그런데 또 문제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 세액공제가 최대 80%까지 세금의 80%를 또 빼줘. 이제 그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봐가지고 세금이 어떤 게 유리한지를 따져보셔야 돼. 이런 걸 따져야 돼요. 자, 그럼 1세대 1주택자인 개인에게는 과세표준 계산할 때 얼마 빼고 계산한다? 12억. 12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별 몇 프로 곱하고 이거 60%. 그럼 재산세에서 주택인 경우에는 몇 프로 곱하고? 60%. 자, 그런데 여기는 다르죠. 재산세 주택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60%를 곱하는데 단 1세대 1주택자에게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60%가 아니라 퍼센트가 엄청 낮죠. 공시가격이 3억 이하는 어떻게 3, 3개니까 3억. 그럼 43. 그럼 이제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이 넘어가면 45. 그러면 만약에 이 공시가격이 20억이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으면 재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이고 6억이 넘었으니까 공정시장 가액별 몇 프로 곱하면 되고 40? 20억이면 6억이 넘었으니까 45.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해요? 전보주고 공부를 좀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전보주가 이미 알고 있다고 보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이었을 때는 43, 44, 45가 적용이 되는데 종부세는 그런 거 없어요.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이든 2주택이든 법인이든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다 동일하게 60%. 지금 현재 올해 우리 시험 볼 때까지는 60%예요. 우리 시험 볼 때까지는 그냥 60% 적용하시면 돼요. 1세대 1주택이면 12억을 빼고 계산하고 1세대 2주택 이상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면 9억을 빼고 계산하고 법인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뺄 수 있는 금액은 0을 빼고 60%를 곱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걸 알려드릴게요. 작년 시험은 법인하고 별도 합산 여기 두 개를 냈어. 작년에는 법인 소유 주택을 냈고 토지 중에서 별도 합산했어. 근데 그 전에 34회 시험에서는 종합합산 토지 여기를 냈어. 낼 거 쭉 다 냈어. 그럼 이제 남은 것은 1세대 1주택이 다시 남았어. 그러면 1세대 1주택의 개념을 잡을 때 1세대 1주택이면 얼마를 빼고 계산한다? 10이요. 그런데 작년 문제에서 살짝 비친 게 뭘 비쳤냐면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 단독 소유로 신청했을 때는. 그리고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 집이다, 각자 집이다. 각자 집이니까 1세대 2주택이니까 얼마씩을 뺀다? 9억씩을 빼는데 만약에 1세대가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이 집을 단독 소유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독 소유로 신청할 수 있죠. 몇 월 달에? 9월 달. 지금이네요. 9월 16일부터 지금 기간이네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떤 분이 세무서를 가가지고 세무서 앞에 가서 그걸 입간판에 있는 거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선생님 말이 맞네요. 9월 16일에서 30일 사이에 신고하라고 여기에 간판이 써져 있네요. 여기다가 신고하라고 하네요. 지금 이 시간에. 예? 그래서 제가 배운 걸 이렇게 보니까 또 반갑네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걸 시험으로 연결하세요. 그런 거죠. 예? 그걸 알면 이제 시험 볼 때도 틀리시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도 각자 집이니까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단독 소유로 9월 달에 신청해서 한 사람 명의로 바꿔버리면 그때는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이면 전체 금액에서 얼마를 뺀다? 12억. 12억을 빼는 거예요. 12억. 근데 그 짐을 어떻게 냈냐면 한 사람 소유로 바꿀 때 11억을 빼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그럼 틀린 거죠. 요걸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1세대 1주택이었을 때는 12억을 빼고 1세대 2주택이면 9억을 빼고 법인이면 0을 빼고 종합합산 토지면 앞에 기준이 앞에서 얼마 초과된 것만 종부세 물리니까 5억. 그럼 5억 빼. 5억을 빼고 여기서는 이제 주의하세요. 재산세에서 토지는 공정시장 가액별 몇 프로를 곱한대? 70%. 근데 종부세 토지는 100%. 종부세 토지는 100%. 종합부동산세 토지는 공정시장 가액별 100% 곱합니다. 이제 별도 합산 토지는 전체 금액 중에서 얼마를 초과하면 별도 합산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고 80억 초과. 그럼 80억 빼면 되죠. 80억 빼고 공정시장 가액별 100% 곱하고. 그럼 작년 시험은 어떻게 됐냐면 별도 합산 토지에서 끝에 공정시장 가액별 50% 곱하고 이렇게 내놨어.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낸 거죠. 너무 쉽게 냈는데 답은 어려웠어요. 옳은 걸 찾으라고 내버리니까.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걸 찾으라고 냈을 때 상당히 까다로워요. 옳은 걸 찾으라고 해놓고 55억인 자, 80억인 자 이렇게 막 내버린 거예요. 5억인 자, 80억인 자 그럼 그건 다 틀린 거예요. 5억 초과인 자, 80억을 초과한 자. 초과라는 게 꼭 구해 주시고 그럼 과세 표준까지 구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세율은 작년 시험에서는 여기를 출제했어. 이쪽을. 일반 법인의 세율을 출제했어. 그 전년도에는 여기를 출제했어. 34회 때는 토지 세율을 출제하고 작년에는 주택 중에서 법인 소유 주택을 출제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는 특수한 경우니까 밑에 있는 건 특별한 경우니까 문제를 잘 안 내. 여기는 특수한 경우니까 안 내. 그럼 이제 다시 낸다 하면 개인 소유 이걸 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개인 소유 주택.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낼 때 이제 세율은 암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출제위원들이 그 34회까지는 세율을 정확히 알고 있고 이 세율에 서로 간에 양쪽 상호 간에 비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으면서 이것과 이것의 이 세율 차이,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부터 문제를 물어보고 있어. 그럼 이제 작년 시험을 약간 뽐따 가지고 올해 이제 비교사항으로 물어볼 때 이 두 개, 개인하고 법인의 세율을 비교 개념으로 물어볼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다를 수 있지만 법인 소유 주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세율이 동일합니다. 이걸 생각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지문을 놨을 때요. 그럼 여기 정확히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개인이 2주택 이하를 가지고 있으면 0.5에서 2.7, 3주택 이상이면 0.5에서 5. 그러면 개인 소유 주택은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같아지는가 달라질 수 있는가? 달라질 수 있죠. 자, 일반 법인이 2주택 이하를 가지고 있으면 2.7,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5. 그럼 법인도 주택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죠. 개인도 주택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법인도 주택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완전히 머리 아프게 만들어 볼 때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재산세 주택에 대한 세율은 개인 법인 소유에 따라서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틀렸어요. 재산세는 개인 법인은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재산세에서는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세율이 똑같아요. 그런데 종부세 주택만 세율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다 공부를 해서 알고 있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고 마지막으로 출제인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내. 뭐라고 딱 내냐면 그냥 가볍게 지나가면서 문제를 딱 내. 뭐라고 내냐면 종합합산 대상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개인법인 소유에 따라서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는 개인법은 구분이 없어. 토지는 없어. 주택만 구분이 있어요. 주택에 대해서만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분을 두는 거지 토지는 개인 법인 소유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개인 법인 구분하지 않아. 주택만 개인 법인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거지 토지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세율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종합합산 토지는 세율이 종합합산 토지는 1에서 3%. 너무 급하게 서둘다가 틀릴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1에서 3%. 별도합산 토지는 0.5에서 0.7. 조금만 차분하면 풀 수 있어요. 세율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암기가 되신 분들은 너무 안 서둘러도 그냥 충분히 1분 안에 그걸 해석해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재산세 토지하고 종합부동산세 토지의 세율을 양쪽으로 비교해 놓으면 그게 훨씬 쉬울 거예요. 재산세에서는 토지는 앞에가 0.2로 시작하죠. 자, 그럼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종합합산 토지는 1에서 3. 그런데 재산세에서 종합합산 토지는 0.2에서 0.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 딱 그거 하나만 기억해 놓으면 나머지는 별도 합산을 그냥 풀려요. 그럼 재산세에서 별도는 0.2에서 0.4, 종부세는 0.5에서 0.7. 그럼 종합합산 토지만 재산세, 종부세만 두 개 딱 연결해 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풀리실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이 세율은 공공주택 사업자나 공익법인은 개인 소유 주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공공주택 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개인 세율 중에서 제일 낮은 거 0.5에서 2.7. 네, 공익법인은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주택은 주택수 따지지 말고 0.5에서 2.7. 공익목적 사업 이외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은 2주택 이하는 0.5에서 2.7. 3주택 이상은 0.5에서 5. 세율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 종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개인 법인 소유 주택 딱 해서 6개만 이 6개 세율만 암겨 놓으시면 문제는 다 풀리게 되실 거예요. 이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한번 가보죠. 자, 세액공제는 누구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반드시 요것부터 생각하세요. 1세대 1주택자만 된다. 그러면 집 한 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액공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1세대 2주택이니까.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도 각자 집이 돼버리니까. 그럼 연령은 나이를 보니까 제일 밑에가 몇 세라고 돼 있는가? 60세 이상. 그러면 나이는 연령별 세액공제를 받고 싶으면 최소 몇 세는 넘어야 되고 60세는 넘으셔야 되고. 그럼 이제 60세 이상 물어볼 때 이제 여 단어를 물어봐요. 자, 미만. 65세 미만이니까 65세는 첫 번째 칸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자, 그럼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30. 70 넘어가면 40. 20, 30, 40으로 이렇게 연결돼요. 이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도 1세대 1주택자만 되는데 여기는 기간이 앞에가 제일 앞에가 몇 년 이상 그랬는가?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5년 이상이 되어야만 공제를 받아. 왜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냐면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는 몇 년 이상? 3년 이상. 여기는 5년 이상. 여기는 5년 이상. 이제 종부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때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5년 이상 10년 미만요. 미만 그랬죠. 그럼 첫 번째 칸은 20%. 근데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여기는 40%. 15년 넘었으면 50%.
그럼 세액공제에서 나이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거기에 더해서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작년에는 지금쯤 설명할 때 요게 나오면 그냥 돌아보지 말고 요거는 그냥 답이니까 이걸 찍어보라고 했어요. 답이니까 찍어라. 그런데 진짜 나왔는데 답이었어. 그러니까 5개 지문 속에 요 지문만 나오면 무조건 이건 정답이니까 그냥 막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나왔는데 그게 답으로 진짜 나와버렸어. 올해는 안 나오겠죠? 28회 때 정답으로 나왔어. 자, 28회 때 정답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31회 때 정답으로 나왔어. 그 다음에 35회 때 정답으로 나왔어. 지금 알려드린 이유를 알아야죠. 28회 때 정답이요. 31회 때 정답이요. 그럼 몇 년 차인가요? 3년. 그 다음에 35회 때 또 정답이었어. 그럼 3, 4년 주기로 계속 답이죠. 그럼 이제 올해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나와도 문구로만 나와. 이제 정답으로 못 내. 이걸 작년에 정답으로 냈으니까 올해는 절대 이걸 정답으로 못 내요. 다시 답으로는 안 나오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푸냐면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재산세로 이미 부과된 세금이 있으면,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제가 1세대 1주택이다. 1세대 1주택이면 과세 표준 계산할 때 전체 금액에서 얼마 빼고 계산하고, 1세대 1주택이면 12억. 12억 빼고 계산하죠. 그러면 12억을 빼고 계산하는데, 그러면 12억 빼고 계산해도 12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안 냈는가? 냈는가? 됐죠. 자, 이게 그 말이에요.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해서 이미 재산세로 낸 게 있으면 그 부분은 재산세 내고 종부세도 내니까 이중과세. 이중과세에서 이중과세면 안 되는데 세금을 빼주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종부세 계산해서 이를 공제드리겠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 이미 그 과세 표준에 재산세로 낸 세금이 있으면 재산세로 낸 세금은 종부세 계산할 때 그대로 놔두고 물린다? 빼고 물린다? 빼고. 자, 빼주는데 이제 빼주는데 중간에요. 지방세법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 이 말은 뭐냐면 재산세로 세금을 낼 때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해서 낼 수 있고 50%. 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세금을 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50%를 더 받았어. 그럼 우리가 내가 세금 낸 게 50%를 추가로 더 냈는가요? 적게 냈는가? 더 냈죠. 그럼 빼줄 때도 내가 더 낸 걸 빼줘야 맞는가요? 내가 더 내기 전 원래 금액을 빼주는 게 맞는가? 더 낸 거. 자, 그럼 더 낸 거 빼주니까 시험 문제를 물어볼 때는 여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됐을 때 빼줄 때 그 세율이에요. 적용 전 세금을 빼주는가? 적용된 세금을 빼주는가? 적용된. 그러면 적용된 걸 빼준다는 이야기는 내가 실제로 재산세를 낸 걸 빼준다. 그냥 가감하기 전에 계산된 걸 빼준다. 실제로 낸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요 글자를 물어보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이거를 적용 전 이렇게 써놔. 그러면 너는 틀렸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적용된 세금을 빼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적용된. 그럼 실제로 50%를 더 냈으면 예를 들어서 원래 금액은 1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봐요. 그런데 50%를 더하기 해가지고 150만 원을 세금을 냈어. 재산세로 150을 냈으면 종부세에서 빼줄 때 100만 원을 빼주란 이야기인가 150을 빼주란 이야기인가? 150을 빼고 실제 냈던 세금을 빼고 종부세 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상당히 중요한 지문이거든요. 잘못하면 이중과세라고 막 달라드니까 이중과세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종부세에다 이 법을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이 지문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정답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아마 나와도 이제 정답은 아닐 거예요. 올해는. 여기까지 잡았으면 이제 세부담의 상한제를 한번 가보죠. 세부담의 상한제는 여기다가
재산세를 하나 이렇게 살짝 대입을 시켜서 공부를 해보시면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자, 이제 재산세부터 가볼게요. 재산세도 세부담의 상한제도라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재산세도 세부담의 상한제가 있는데 단 재산세 중에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중에 만약에 우리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 3개 토지, 건축물, 주택 요 3개 중에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건 주택과 토지 그 2개밖에 아니죠. 이 2개 중에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누구는 재산세에서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이 안 된다. 주택. 자, 주택. 그럼 주택은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상한이 없어. 자, 이것부터 얼른 생각하셔야 돼. 재산세에서는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이든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이든 모든 주택은 재산세에서는 주택은 세부담의 상한이 없어지고 무슨 상한제로 바뀌었던가? 과세표준 상한제로 바뀌었어. 근데 토지는 재산세에서 토지는 상한제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었어요. 토지는 있었어요. 주택만 없는 거 토지는 있어요. 토지는 있는데 토지는 세부담의 상한이 100분의 150 100분의 150으로 세부담의 상한이 있어. 그런데 종부세도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재산세하고 똑같지 100분의 150의 상한제가 있어. 그럼 이제 토지는 안 물어보겠죠? 토지는 물어볼 일이 없어. 그럼 차이가 나는 게 누구만 차이 나니까? 주택만 차이 나니까 주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린 거예요. 재산세 주택은 세부담의 상한이 없지만 종부세 주택은 세부담의 상한이 있어요. 누구만? 개인만 100분의 150의 세부담의 상한이 있고 법인들은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하고 법인하고 차이는 개인 법인 차이를 두는 건 재산세다 종부세다. 종부세. 재산세는 개인 법인 차이가 전혀 없다. 요 생각만 딱 하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재산세는 개인 법인 차이 없지. 그런데 개인 법인 차이를 두고 있으면 그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똑같이 취급하는데 종부세에서는 개인과 법인을 차이를 두는데 누구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버린가? 법인. 그래서 법인에게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게는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법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서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금액을 일정 금액을 빼준다 안 빼준다? 0을 빼버린다. 이거 없애버리죠. 세율은 개인 세율처럼 이렇게 차이를 두고 물린다. 가장 높은 거 물려버린다. 가장 높은 거 물려버린다. 그래서 법인 소유 주택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낼 때 지금까지 안 낸 게 뭐냐면 법인 소유 주택과 법인 소유 토지를 묶어서 시험 문제를 한 번도 안 냈어.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낼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았어요. 상관없죠? 개인 법인 상관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법인이 2주택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과세표준에서 9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별 60%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X. 지금 말을 정확히 들어야 돼요. 지금 안 듣고 있다 엉뚱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다시요. 자, 법인이 2주택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표준은 전체 공시가격 합계 금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틀렸죠? 법인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0을 빼는 거예요. 9억은 안 빼요. 법인은 무조건 주택수 그 2주택, 1주택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법인 소유 주택은 주택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0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다. 그다음 세율은 법인이 2주택 이하를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법인의 세율은
0.5에서 2.7%의 세율을 적용한다. 틀렸죠? 법인이 2주택이 하면 2.7이요. 2.7. 또 법인이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법인 소유 종합합산 토지는 이렇게 문제를 내면 법인이 소유한 종합합산 토지는 3% 세율을 적용한다. 틀렸죠? 종합합산 토지에 대해서는 개인 법인 상관없이 1에서 3%. 1에서 3인데 제일 끝에 있는 3을 물어보는 거예요. 법인 소유 종합합산 토지는 법인이 소유한 종합합산 토지는 3%다. 이러면 개인도 제일 끝에니까 이것도 제일 끝에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 이런 착각을 유도하는 사람들은 출제위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재산세에서 종부세, 주택하고 개인 법인이 차 있으니까 토지도 개인 법인 차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더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세부담의 상한까지 정리가 끝났어요, 이제. 그럼 이제 세금 내러 가야죠. 세금 계산 끝났으니까. 어디에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거주자다.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주소지에다 내. 그런데 만약에 주소지가 없으면 어디다 내요? 하고 물어봤어. 그때는 거서지를 납세지로 하겠어요? 자, 두 번째. 시험 문제는 이제 여기를 물어봐요. 자, 여기. 비거주자. 그럼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종합부동산세 낼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자, 그러면 비거주자 우리나라에 주소 없죠?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으면 여기를 납세지로 하시면 돼. 만약에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없으면 두 번째는 어디로 잡으면 되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발생 장소. 우리나라 소득 발생 장소. 여기까지는 시험에 계속 냈어.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올해는 여기를 낼 차례. 자, 그 다음 단계요. 여기요. 만약에 소득이 발생한 장소도 확인이 안 되면 그 자산은 여기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자산은 무엇과 무엇밖에 없으니까 토지와 주택. 그러면 그 자산의 소재지.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자산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자산이 있으면 그 중에 공시가격이 제일 낮은 쪽, 높은 쪽.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을 납세지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 단계 순서 정확히 해야 돼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 없으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것도 없으면 그 물건의 소재지. 만약에 물건이 여러 개 있으면 그 물건들 중에 제일 높은 쪽, 공시가격이 제일 높은 쪽을 납세지로 잡으시면 돼. 자, 징수 방법.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에서 보내주는 게 원칙인가요? 내가 하는 게 원칙인가요? 정부에서. 그럼 정부 부과가 원칙이야. 정부 부과 제도가 원칙인데 내가 선택해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어. 자, 신고 납부는 선택이에요. 신고 납부는 선택이고 정부에서 보내는 게 원칙. 자, 그럼 언제 가진 사람에게 종부세를 물린다? 6월 1일. 6월 1일. 자, 여기까지 됐어, 이제. 그럼 6월 1일 가진 사람에게 세금은 물리는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세금 내라고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 그럼 고지서를 보낼 때는 세금 내기 시작하기 전 납부 개시 며칠 전에는 고지서를 보내고 5일 전. 자, 5일. 개시 5일 전까지는 보내야 돼. 그런데 고지서가 너무 늦게 왔네. 그런데 지방세 고지서가, 지방세라는 걸 전개 앞에 지방세인가 국세인가를 딱 기억하셔야 돼요. 지방세 고지서가 너무 늦게 도착해가지고 오늘 도착한 날부터 마감 날까지 시간이 채 며칠도 안 남았으면 7일도 안 남았으면 도달한 날 플러스 며칠의 시간을 더 주고 14일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그런데 이 고지서에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는 토지분, 주택분을 묶어서 몇 장의 고지서로 만든다. 한 장. 자, 여기는 한 장. 한 장의 고지서로 만들어. 왜 그러냐 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사람이 중심이다, 물건이 중심이다. 사람. 국세는 주로 사람.
그리고 사람 중심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세금을 몽땅 계산해서 한 장의 고지서로 만드는데 여기서 함정이 들어가. 그럼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과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을 구분해서 한 장이다, 구분하지 않고 한 장이다. 구분해서.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이 고지서에는 토지는 어떻게 세금이 계산됐고 주택은 어떻게 계산됐고 계산 과정이 보여진다, 안 보여진다? 보여진다. 보여줘요. 계산 과정을 보여주고 최종적으로 몇 장으로? 한 장의 고지서로 만들 수 있어. 근데 세금이 너무 많아요. 나 돈이 너무 많아서 지금 세금 못 내겠어요. 나 세금 좀 뒤로 늦춰주세요. 납부 유예 신청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단 가능한데 누구만 가능하다? 1세대? 그렇죠. 1세대 1주택자만 가능해요. 근데 요건 좀 까다로워요. 1세대 1주택이면서 나이는 몇 세 넘어야 되고 60세 넘어야 되고 보유기간 몇 년 넘어야 되고 5년 이상 넘어야 되고 뭐 소득도 일정 금액이 안 돼야 되고 체납된 세금도 없애야 되고 지금 납부할 세금이 얼마를 초과해야 되고 100만 원을 초과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다 있어요. 이 조건이 맞으면 이런 조건이 맞으면은 납부기한 만료 며칠 전까지 신청하면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하고 정부가 오케이 납부 유예를 받아주면 나는 뭘 제공해야 되고? 담보를 제공해야 돼.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납세 절차가 이제 정리가 끝나요. 자, 그럼 이제 예외적으로 세금을 내고 싶어. 자, 내가 세금을 내고 싶으면 나는 나눠서 낼 수도 있어. 너희 돈이 많으니까 나눌 수도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한 장에 찍혀 있는 금액이 얼마가 넘으면 나눠서 낼 수 있다. 250만 원 그러면 안 돼요. 250만 원 초과.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나눠서 낼 수 있어. 근데 이거를 2년 전에는 뭐라고 시험을 냈냐면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금이 200만 원인 경우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200은 안 돼요. 250만 원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250을 초과해야 돼. 그래서 이런 초과라는 단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250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몇 개월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다? 6개월. 여기는 6개월. 자, 그럼 이제 재산세 한번 가보죠. 재산세도 얼마가 넘으면은 분할해서 낼 수 있는데 250만 원 초과. 그럼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재산세는 3개월,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어떤 분은 이걸 암기를 하라니까 암기를 못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재산세는 3글자니까 3, 종부세는 6글자니까 6 이렇게 암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게 더 어렵겠다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냥 재산세 253개월, 종부세 256개월 이렇게 그냥 말로 그냥 풀면 되는 걸 굳이 그다음 만약에 종부세 이렇게 놔버리면 그럼 3개월? 헷갈려요 그러면.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그 잘못하면 6개월로 착각해버려요. 이것도 그렇게 암기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이 종부세는 250 초과 6개월, 재산세는 250 초과 3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정리가 됐으면 기준이 250이니까 앞에가 250이면 중간에 쉼터는 얼마가 돼야 되고 500. 자, 언제나 그 금액만큼 딱 띄어. 그 금액만큼 250이면 500. 자, 앞에가 1000이면 2000. 자, 그 금액만큼 딱 띄어서 중간 기점을 세워놓고 여기까지 가고 넘고를 차이를 두면 돼. 자, 그럼 250 나오면 여기는 500. 자, 그럼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는 250은 이거 빼면 돼. 500 이하는 250을 초과한 거. 그 다음에 500이 넘어가면 너무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반절 나눠. 그래서 여기서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할 수 있다. 그럼 문제 물어볼 때 어디를 많이 물어보냐면 500이 안 된 걸 물어보겠는가 500이 넘는 걸 물어보겠는가? 그렇죠. 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넘는 걸. 그럼 500이 넘는데 재산세든 종부세든 500이 넘는데 둘 다 물어볼 때는 대략적으로 950만 원 이렇게 내. 900만 원을 내면 너무 쉬우니까. 950이면 지금 현재 내야 될 세금과 종부세니까 6개월 뒤에 내야 될 세금을 이렇게 나눌 때 분할 납부는 지금 내는 게 분할 납부다, 뒤로 내는 게 분할 납부다.
그렇죠.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요. 6개월. 자, 그럼 950이니까 500이 넘어버렸으니까 곱하기 몇 프로? 50%. 그럼 2로 나눠버리면 되죠. 950을 2로 나누면 475. 그럼 여기도 475, 여기도 475. 그럼 분할납부 최대 가능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475만 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까지 분할해서 냈어요. 그런데 금액이 또 너무 크네. 금액이 너무 커서 주머니에 돈이 없네. 나눠서 내고 싶어.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나 물건 내고 싶어요. 자, 물건 받아줄래요?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종부세 물건 좀 받아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택도 소리 좀 하세요. 내가 그걸 왜 받아줘요? 양도소득세 안 받아줘요. 받아주는 거 누구만? 재산세. 그래서 물납에서는 작년에 여기를 냈어. 분할납부는 작년에 아예 안 냈어. 그럼 올해는 분할납부 위주로 문제를 막 대거 만들어줘요. 그래서 올해는 분할납부가 나온다는 걸 올해 2월달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6월달에 공무원 학생들 시험까지 모든 시험에서 분할납부를 싹 냈어. 우리도 분할납부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물납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물납은 자, 재산세 물납은 1,0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디에 있는 물건을 관할 내에 있는 무엇만 부동산만 관할 내에 있는 자기 관할에 있는 부동산만 가지고 물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부동산을 나 물건 돈 없으니까 나 물건 내고 싶어요. 그러면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지방은 받고 나서 며칠 안에 오케이 하고 승인해주고 5일 안에 통지를 해주는데 나 그거 못 들어줘. 나 그 부동산 안 받고 싶어. 우리 그 부동산 안 받고 싶어.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럼 거절하면 이제 돈만 갖다 낸다? 다른 부동산으로 바꿔서 낼 수 있다. 바꿔서. 자, 다른 부동산으로 바꿔서 낼 수 있는데 며칠 안에 다시 신청하면 되고 10일 안에 다시. 자, 그런데 작년 시험은 여기를 냈어. 평가를 했어요. 그럼 이 평가는 뭐냐면 내가 지금 물건을 정부 너한테 줄 건데 이 물건을 어느 날 가격으로 내가 계산해서 평가해서 너한테 넘길까? 그러면 어떻게든지 가격을 지금 종합 재산세 같은 경우는 몇 월달에 재산세를 내고 있는가요? 7월달, 9월달. 그러면 7월달, 9월달 뒤로 이제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 버리겠는데 떨어지겠는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올린 금액으로 평가해서 정부가 받으면 정부가 손해보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가격을 높이려고 한다, 낮추려고 한다. 낮추려고 그래. 그래서 꼼수를 쓰는 거예요. 꼼수를 쓰다 보니까 기준을 우리가 너한테 고지서를 보낸 기준된 날짜하고 동일한 날짜의 가격으로 평가해서 놔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몇 월 며칠 가격으로 평가해서 고지서를 보냈으니까 6월 1일. 그러면 나도 정부에게 이 부동산의 가격을 몇 월 며칠 가격으로 계산해서 넘겨야 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물납 허가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해서 이렇게 낸대요. 그건 아니죠. 물납 허가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과세 기준일 현재 가격으로 평가해서 정부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 이제. 끝나버렸네. 1시간에 2문제 해결했네. 2문제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거 하나는 주의하세요. 부부가 집안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어. 부부가 집안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원칙은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각 집으로 본다. 각각. 그러면 1세대 2주택이다. 1세대 2주택이지만 부부가 집안채를 공동으로 가지고 있고 다른 가족들이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는 단독 소유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없다. 있다. 자, 신청한다. 신청했을 때는 한 사람 소유로 돼서 1세대 1주택으로 되니까 과세 표준에서 얼마를 빼준다? 12억 빼준다. 이제 한 사람 소유로 바뀌었으니까 세액공제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세액공제도 받아. 그러면 한 사람 소유로 바뀌었으니까 납부 유예 신청은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다 있어. 자, 요런 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앞에서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재산세로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종부세 계산할 때 빼준다겠죠. 빼준다겠는데 재산세는 혼자 냈는가요? 부부가 각각 냈는가요? 각각 냈죠. 공동소유니까 각각 냈겠죠, 세금을.
각각 내고 종부세에서는 공동 소유가 아니라 단독 소유로 바꿔버렸으니까 이제 한 사람 소유로 바뀌었어. 그러면 각자 냈던 재산세는 종부세 계산할 때는 두 개를 합해서 빼준다, 내 것만 빼준다. 합산해서 합쳐버렸으니까 두 부부가 이제 공동 소유가 아니라 단독 소유로 바뀌었으니까 재산세에서 각자 냈더라도 각자 낸 금액을 두 개를 토탈해가지고 종부세 계산할 때는 차감시켜주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이제 그 정도만 하시면 종합부동산세는 완벽히 두 문제를 맞춰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일반 소득세부터 진행을 하죠.